안녕하세요. KB하나의 연금사업부에서 온 임성준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걸리시는 시간 30분 내로 지금 할 겁니다. 그 안이니까 혹시 그 안에 빨리 끝나고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연금이란 무엇인가 하고 퇴직연금, 그 다음에 중도인출하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퇴직 후 이렇게 IRP는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위주로 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3단 체계라고 저희 하고 있죠. 맨 아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아시어요. 근데 이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연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내가 노후에 퇴직금을 얼마 받을까, 얼마 정도는 내가 연금 생활하는데 필요할까를 서베이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00만 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내가 은퇴 후 1년 한 달에 300만 원씩 정도가 연금으로 확보가 됐을까, 이걸 해보시면 없으시는 분이 대부분 많으세요. 사실은 저도 은행원이지만 저도 300 못 받아요. 300 받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맨 아래 국민연금 여러분들 가입하고 계세요. 얼마씩 가입하고 계시죠? 4.5%씩입니다. 제가 4.5 월급에서 빠지면 회사가 4.5를 넣어주죠. 그래서 9%가 적립이 돼가지고 받습니다. 언제 받으실까요? 만 65세가 제공이 받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65세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4년 단위입니다. 65세부터 65년생부터는 64세, 61년, 61, 62, 63, 64년생은 63세에 받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아마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많다면 국민연금은 만 65세에 받습니다.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되죠? 6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60세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못합니다. 저희 은행은 명태가 56세입니다. 그럼 저는 국민연금에서 종이가 날라요. 집에 가면 가끔씩 날라오죠. 3개월에 한 번씩 날라옵니다. 어떻게 얼마씩 받으면 얼마 나입하면 노후에 얼마를 받습니다. 돼 있지만 저는 거기에 있는 금액을 못 받아요. 아까 소개드렸던 지원자님도 못 받아요. 왜냐면 저희는 명태가 56세입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을 받으려면 56세 퇴직하다부터 60세까지 4년을 내가 마지막에 냈던 돈에 곱하기 2를 내야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 나는 4.5만 내고 회사가 4.5를 내줘서 9%가 됐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그 9%를 다 적립을 해야 되죠. 근데 직장을 그만두는데 그 정도의 돈이 있을까요? 못 내요. 그러다 보면 국민연금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여기 계신 분이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15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50만 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다 150만 원 전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300만 원을 채워야 돼요. 중간에 있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사에서 DB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DC로 전부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 DC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한 30분 정도 되시는데 과연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10%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일시금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퇴직금 가지고 연금 못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집 사면서 대출 받은 거 있고 자녀들 커가면서 교육비 내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순수하게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받아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우선 급한 걸 갚자. 퇴직했는데 우선 빚부터 갚아야지. 하니까 이걸 다 일시금 해지해서 대출금 갚고 이렇게 빚 갚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 퇴직을 했다고 나오는 서류들을 막 보면 정말 10%도 안 나와요. 연금받아. 그래서 그러면 연금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보면 보통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딩크족, 이런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연금을 신청합니다. 근데 저같이 자녀가 셋 있는 사람 못 받죠, 연금. 애들 다 써야 되죠. 이게 현실이 이게 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연금이라도 많이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올해 연말정산할 때 연금 관련해서 세액공제 받으신 분 계세요? 연금저축 보험펀드 신탁이나 IRP라는 거를 가입을 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줍니다. 본인의 연봉이 5,500만 원이 아래시면 16.5%를 주고요. 5,500이 넘어가시는 분은 13.2%를 할인해 줍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거죠. 가입하신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살기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되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이거 하나 딸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 보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국민연금으로 준비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60세에 퇴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른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65세부터 받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면 5년을 당겨야죠. 최대 5년을 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65세에 100만 원을 받기로 국민연금에 된 사람이 돈이 없어서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1년 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당기면 6, 5, 30%가 떨어지죠. 그러면 65세에 100만 원 받겠다는 사람이 6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7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65세 갔는데 60세 은퇴했는데 운이 좋게 나는 재취업을 했어요. 그게 100만 원짜리 주던 건 재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65세가 아니라 70세까지 최대 이것도 5년 딱 늘릴 수 있어요. 1년 늘릴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최대 5년 늘리면 5, 7에 35, 20 하면 136만 원을 70세부터 받죠. 훨씬 좋죠. 근데 늘려놨더니 내가 빨리 죽어. 그러면 나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나이에 받으시는 게 좋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좌표를 보시면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제가 말하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후에 300만 원을 받아야지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현재 나이가 47살 나는 은퇴를 56세에 하고 얼마까지 살까? 100세까지 산다는 거. 이게 장수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되고 월 생활비 300원 필요하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국민연금 65세부터 130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 그래도 예상이 2억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금액이에요.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동안 딱 받겠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연금이 모아져가지고 1억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립IRP라는 것도 매달 25만 원씩 나올 현재 450만 원이다. 이거 되게 많은 금액이에요. 직장인 중에 이렇게 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해보면 이 65세 전까지는 300만 원 택도 없이 내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빨간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55세부터 65세까지 내가 만약에 55세 은퇴한다면 이 국민연금이 없는 구간을 어떻게 잘 버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는 대전이라서 잘 없지만 서울에서는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는 게 얼마일까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4,100원입니다. 제일 싼 게. 뭐 담배 피면 4,500원, 5,000원 하죠. 저희 막 그거를 이런 거 할 때 뭐 카페라떼가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 4,000원씩 먹는 거 한 달이면 얼마 될까요? 12만 원, 15만 원 되겠죠. 그 정도 저축을 만약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20년을 넣는다면 얼마가 될까요? 지금의 이율 한 3% 잡으면 8천만 원 됩니다. 30년 넣으면 얼마 될까요?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 물론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축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IRP라는 거에 한 달에 내가 10만 원씩이라도 한번 나이를 오류해서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노후에 어느 정도의 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직장생활 동안에 연말정산 받고 이런 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DB를 하셨는데 다음에 이제 보시면 DC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DC는 뭐냐면 회사가 여러분의 계좌에 대해서 각각의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가 이걸 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은행을 선택한 사람들의 계좌한테는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내 계좌의 잔액도 보이고 퇴직연금도 나의 퇴직금이 얼마다가 딱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 전에는 DB라는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사가 퇴직연금 DB를 가입했다는데 내 퇴직금이 1,000만 원인 사람인데 그 1,000만 원을 다른 회사가 넣었을까? 여러분은 알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장사 아니면 외감기업이라는 데를 다닌다면 재무제표를 공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재무를 좀 아시는 분 들어가서 딱 보면 아 우리 회사가 전체 퇴직금이 얼마인데 이 중에 몇 퍼센트를 가입했다. 이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못 봐요. 그래서 DB는 사실은 퇴직연금은 가입했지만 나의 퇴직금이 다 100% 확보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DC는 가입하는 순간 나의 퇴직금 전액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내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구나 딱 나아요. 그럼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어떤 게 될까요?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지더라도 이 퇴직금을 인출이 못하고요. 담보 설정도 안 되고요. 이건 순수하게 내 돈입니다. 내가 만약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압류가 불가한 자산, 퇴직금. 그래서 여러분의 퇴직금이 여러분의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그걸 받은 근로자는 그때 직원이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이랑 은행들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중에서 당신은 어떤 상품을 하실까요?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상품을 정하는 겁니다. 즉, 제 퇴직금이 1,000만 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직원도 퇴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저희 퇴직금 1,000만 원 중에 일부를 펀드에 넣겠죠. 근데 옆에 있는 직원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퇴직금인데 어떻게 이걸 투자를 하냐. 무조건 원금 가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을 중요하다. 이런 상품은 그런 상품에 넣겠죠. 1년 후의 결과는 다 틀려지겠죠. 여기는 원리금이 보장된 상품은 딱 1년 후 원금 가이자가 딱 돼서 얼마가 딱 나와있죠. 펀드에 투자된다면 그날의 주식성에 따라서 계속 펀드의 가치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리스크를 즐기고 나는 이걸 좀 불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요. 아니신 분은 안 해도 돼요. 이거의 권리는 누가 있을까요? 근로자한테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주면 여러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의무는 끝나는 겁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좌에 딱 보이는 건 내 돈이에요. 근데 내가 인출은 못해요. 상품은요. 인출은 언제 할 수 있다? 퇴직을 하시면 내 돈으로 되는 겁니다. 퇴직 전까지는 내 눈에 보이지만 돈을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퇴직을 하면 여러분 각자 이름을 이 영어로 된 IRP라는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IRP의 영어 약자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개인 퇴직 연금 계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좌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해지하면 일시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나는 연금을 받겠다 하시는 분은 만 55세가 넘어가시면 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으면 여러분이 원래 내는 세금을 30% 줄여줍니다. 지금 2019년입니다. 제 퇴직금이 1,000만 원이에요. 제가 퇴직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내야 될 정부에 내야 될 퇴직 소득세는 얼마 정도 나오면 9% 정도 나옵니다. 제가 2020년에 퇴직한다면 10% 정도 나올 겁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1,000만 원인 사람이 퇴직을 하면 일시금을 받는다면 10%, 100만 원을 뺀 900만 원을 내 계좌로 받는 거고요. 내가 연금을 받겠다 하시는 사람은 그 100만 원에 30%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930만 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받는 게, 퇴직금은 연금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세금상. 근데 이제 과연 이거를 하실 수 있을 정도 되실까? 그게 이제 그거는 여러분께서 각자 상황에 따라 틀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급의 12분의 1년이라면 한 달치가 여러분의 계좌에 꼭꼭 들어가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상품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하시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나의 퇴직금을 가지고 너무 공격적이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충분히 판단하셔서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럴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인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DB였을 때는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을 사든 뭐하든 내 퇴직금을 뺄 수 없었습니다. 근데 DC에서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상부양,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천재사변, 아니면 취직이나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이나 원인창고지급. 이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나는 나의 퇴직금을 은행에 서류를 내가지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퇴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2년간 집을 샀다가 전세로 또 옮겨갑니다. 또 전세자금이 올라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돈은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나는 1,000만 원까지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내면. 다른 건 횟수 제한이 없고요. 요 맨 아래 거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한 직장, 삼진 정리를 다니는 동안은 딱 한 번밖에 못 뺍니다. 나머지는 횟수 제한이 없고요. 무주택자 주택수 한 번 집보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집보했다가 팔으면 되잖아요.
8이면 그때 또 무주택이 되고 그때 또 신청하시면 또 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횟수 제한은 이 전세자금이나 월임차 보증금에 횟수 제한이 있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하면 회사에다 퇴직 신청서를 내겠죠. 그럼 회사는 저희 금융기관에다가 홍길동이라는 애가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은행은 그 홍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IRP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여러분이 이제 DC를 더 가시면 무조건 이 IRP 어카운트는 의무적으로 다 만드셔야 돼요. 여기로만 무조건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통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통장이 들어왔으면 언제든 원할 때 해지하면 세금 내고 지금 찾을 수 있는 거고요. 55세 넘어가면 연금 수령 연금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P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IRP는 재직 중에 나의 여유자금을 넣을 수 있고요. 퇴직할 때 퇴직금이 들어가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퇴직하면 무조건 IRP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나의 퇴직금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나의 노후를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1,800만 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넣을 수 있고요. 얼마까지가 세액공제가 되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00만 달 중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낼까요? 보통의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1년에 700만 원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받으려고요. 또 700만 원을 넣었을 때 내 연봉이 세금 5,500이 안 되면 115만 5천 원을 2월 달에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거고요. 5,500이 넘어가면 13.1%를 받는 거죠.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대 중반 넘어갔습니다. 그럼 사실은 저는 언제부터 이 돈 받을 수 있죠? 연금을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저는 이 돈 풀로 다 넣어야죠. 700만 원이 아니라 1,800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나이가 50이 넘어가신 분이 있다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은 적금에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다 풀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넣어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고 연금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연금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는 아까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16.5, 13.2%를 돌려받는 거고요. 내가 연금 받으면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얼마 내냐면 55세부터 70세까지 갖고 있다면 5.5%를 내고요. 70에서 80세까지도 계속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4.4, 80세 넘어서도 받는 3.3이죠. 내가 돈 넣어가지고 세액공제는 16.5, 13.2% 돌려받고 뱉어내는 거는 5.5, 4.4, 3.3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 넣으셔가지고 55세기 됐다 연금 받는 게 제일 좋은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한 여기에 풀리 넣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DC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DB에서 DC로 전환돼가지고 회사는 여러분의 각자의 계좌에 여러분의 퇴직금을 100%를 다 1년에 1회 이상씩 해서 다 넣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공격적으로 펀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상품을 정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젊으신 분들은 펀드의 비중을 높여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은퇴할 나이가 가까울수록 펀드의 비중은 줄어들고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예금이나 채권이제 상품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에 퇴직합니다. 내년에 퇴직하는데 1년 사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고 나의 퇴직금을 펀드에 어떻게 넣습니까? 겁나서. 근데 저는 퇴직을 30년 후에 합니다. 근데 금리가 2%입니다. 이거 2%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럼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상담을 하셔서 어느 게 나한테 적합한 거냐 정하시면 되고요. 나는 퇴직금 가지고 신경 쓰기 싫다. 그러시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예금 위주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도에 대해서? 뒤쪽은 이제 저희 은행에 약간 홍보여서 한 5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패스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투자금 중에서 최대 70%까지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 퇴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저는 700만 원까지만 주식형 펀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00은 어디에 되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예금 아니면 채권 혼합형펀드에 적어도 30% 이상을 투자하는 게 감독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3월달 금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래하는 페퍼저축은행 상품 선택하면 금리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OSB나 OK가 2.3%입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은행인데 왜 가지고 오는 저축은행일까?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하나은행은 저는 하나은행 정기예금을 못 팝니다. 그럼 저는 다른 금융기관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신한국민, 월이농협, 기업, 산업 이런 데에 정기예금이 있겠죠. 근데 왜 그런 데는 안 가져왔을까? 그런 데의 금리는 2%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해주는 페퍼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 불안하지 않을까?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죠. 예금자 보호가 얼마까지 되죠? 5천만 원 되죠. 제 퇴직금이 만약에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4,500만 원은 페퍼저축은행 2.5%를 넣을 것이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OSB 저축은행이 되죠. 각각의 저축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 제일 금리 높은 데를 약간 몰아서 다 넣으시면 되고, 내 퇴직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금리를 높게 제출하는 데를 분산해서 들어가시면 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게끔 다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 상품을 가지고 온 거고요. 만약에 펀드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펀드에는 보시면 이 TDF라는 펀드를 하시면 됩니다. TDF 펀드가 지금 뭐라고 했죠? 타겟 데이 펀드입니다. 뭐냐면 그럼 이 타겟 데이트는 언제일까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타겟 데이트는 본인의 은퇴 연령입니다. 제가 60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2030년에 퇴직을 할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10년이 남았죠. 그러면 나는 2030이라는 펀드를 하면 됩니다. 2030년에 퇴직.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몇 년에 태어나신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73년생이다. 그럼 저는 60살을 일한다면 2033이에요. 그러면 나는 2033이니까 35와 30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35년에 퇴직하는 이 상품을 고르는 거고요. 보수적인 사람은 뒤로 가죠. 은퇴가 이렇게 2045같이 한참 남은 사람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요. 은퇴가 이렇게 짧게 남은 사람이 있으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 펀드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못하는 걸 이 자산운용사가 본인의 은퇴 연령에 맞춰서 성장주, 배당, 혼합, 채권 같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상품과 아닌 상품을 얘네가 알아서 맞춰서 믹스해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타겟 수익률은 보통 6% 전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퇴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되게 보수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예금을 70%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해. 그럼 정기예금을 90%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만 이런 펀드에 투자하면 돼요. 근데 펀드가 좀 앞으로 잘 올라갈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 달에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예금의 걸 좀 줄이고 펀드를 늘리고 본인이 이 상품 변경을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바꾸실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펀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은행에 이거는 회사가 내는 수수료니까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수료는 전부 회사 부담입니다. 저희 은행에 이게 그 어플인데요. 스마트폰 뱅킹 들어가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다음에 상품 변경 어떻게 된다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은행을 선택하실 분도 있고 안 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를 선택하실 분이 추후에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은 본인이 가입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한 달에 한 번씩 내 이번 달 말에 잔액은 얼마고 수익률은 얼마인지가 문자로 다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펀드를 선택했다면 그 펀드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본인이 정하면 그거에 맞추면 나한테 문자로 통지가 와서 상품 관리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쭉쭉 넘어가 주시고요. 저희 은행의 장점만 몇 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가입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28개의 병원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28개의 병원을 여러분께서 가시면 건강검진을 35만 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제가 어떤 걸 제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럽다면 그걸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내 부모님은 저기 부산에 사시고 광주에 사시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하러 대전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에 돼 있는 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겨봐 주시면
요거는 아까 건강검진, 퇴직연금 가입하면 누구나 3만원까지 수수료 면제된다는 거고요. 제가 하나로 레지던 KMI 광에 이제 서울에도 있지만 이런 데들은 전국에 대전에도 있고요. 여기 다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데들이 여기 보면 둔산병원 있고요. 충무병원, 한국병원 청주에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에 가니까 이런 데 보시면 하나로 레지던 KMI는 제일 많이 여기 보시면 35만원 내시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수면으로 하고요. CT, 초음파, 심지어 MRI도 하나 찍는 가격을 35만원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입한 여러분은 회사로부터 내가 KBR에 퇴직금 가입했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고요. 내 가족이 갈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이 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하나은행 퇴직금 가입자다 하고 예약 건강검진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 할인된 가격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은행을 선택하시는 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말고 다른 금융기관도 아마 있겠지만 거기도 각자 제공하는 게 틀리지만 요거는 저희가 제일 좋다고 자신합니다. 저희가 28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저희는 금액을 픽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조지원. 최근에 이슈에 상조 관련해서 이슈 나온 거 있습니다. 저희 은행이 두 군데 제너드랑 어림 상조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하신다면 그냥 상담하시면 전화하셔서 두 중에 하나면 된다. 250하고 390만 원 중에 본인 돈 내고 후불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할인된 가격으로 한 것이고요. 이게 좀 저렴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조보험이 왔는데 최근에도 지금 뭐가 나왔냐면 자본금을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들 딴 데 옮기든 해지하라고 막 합니다. 그럼 내가 가입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상조보험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납입한 보험의 돈의 50%를 예치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50% 넣는 예치금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조보험은 사실 가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런 의도로 가입하신 게 아니죠. 나는 나의 노를, 나의 이 상단했을 때 나의 순수하게 남의 빚지기 싫다 해서 내가 했는데 실제로 그 상조회사가 너무 부실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상담했을 때 이걸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상조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다음에 홈쇼핑에서 사은품을 많이 주더라고요. 사은품 많이 주면 뭐죠? 결국은 그 상품이 별거 없으니까 사은품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상조보험 가입하시면 저희도 협약상대 하시고 본인이 종교기관 다니면 종교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카톨릭이나 교회에서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은행은 여러분이 가입하셨을 때 건강검진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신용대출 하실 때도 좀 저렴하게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거나 할 때 환전 서비스 할 때 저희가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유로화나 달러는 보통 90%까지 대전금융센터에 오시면 하실 수 있고요. 기타 통화도 50%까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이렇게 다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떨리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한 걸까 아니면 어려웠을까. 근데 여하튼 여러분이 가입하는 DC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퇴직금을 미리 넣어주고 그걸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정해서 상품을 수익을 받아서 그걸 내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관리하고 하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펀드도 하실 거지만 나는 이걸 신경 쓸 시간이 없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아까 저축은행 예금 같은 그 예금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퇴직하면 IRP라는 통장으로 전부 들어왔다가 그걸 가지고 언제든 해지하면 일시금 내가 세금, 은행에서 세금 떼고 내가 받고 아니면 연금 받으면 세금을 30% 할인된 가격에 최소 여러분이 5년부터 50년 사이로 본인이 정한 기간만큼 연금을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이라는 건 개인적인 연금이에요. 그죠?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가족한테 100% 갑니다. 국민연금은 뭘까요? 공적연금입니다. 내가 받다 사망하면 유가족한테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신 분은 60%가 가고요. 10년이 넘어가신 분은 50%, 10년이 안 된 분은 40%가 배우자한테 갑니다. 또 국민연금은 부부가 다 가입했다면 둘 다 오래 사셔야지 제일 좋은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적연금 거랑 상관없이 유가족한테 100% 갑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